그냥 꾸준하게 뭔가를 저축을 하고 너무 무리하게 하면은 힘든 것 같고 가장 나쁜 전략은 시장 상황에 휘둘리면서 자꾸 샀다 팔았다는 거예요. 뭐 연금저축 계좌 같은 경우는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어서 뭐 어린 나이부터 가입할 수 있고 뭐 어린이들 뭐 세뱃돈을 모아주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증여를 미리 조금씩 해줘서 자산을 키워나가는 것도 있고요. 상속세법은 만들어진 지 꽤 오래돼서 요즘은 서울에 집 한 채 가지고 있고 사망하게 되면 상속세를 내야 되다 보니 사람들이 그럴 거면 미리 좀 자식한테 좀 주고 자녀 이름으로 부를 형성시켜주는 게 좀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부모님들은 좀 체계적으로 그러면 어린 나이에 자산을 증여를 해주자. 그럼 보통 미성년 자녀 같은 경우에 뭐 10년 단위로 얼마씩 증여세,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미리 증여를 해주고 자산을 형성하게끔 하는 거? 그리고 뭐 그걸 하면서 뭐 투자 교육을 한다든지 뭐 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더 중요한 거는 자녀들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한테 가장 중요하게 증여해 줄 수 있는 자산은 나의 노후 준비예요. 요즘 30대들이 결혼할 때 부모님한테 뭐 많이 물어보냐 그러면 상대방 배우자한테 너네 부모님 노후 준비 잘 돼 있느냐 물어보거든요. 지금 30대는 딸아들 구별 말고 하나하나 잘 기르자. 그 세대에서 외동이 되게 많아요. 외동 둘이 결혼해서 부모 4명을 모셔야 되는 거는 힘들죠. 그러면 부모님들이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40, 50대의 내 삶이라는 게 어떤 건지 뻔하게 보이니까 배우자 부모님의 노후 준비를 체크해야 되는 거죠. 물론 뭐 시대에서 저런 것까지 하나 이럴 수도 있지만 현실은 또 다른 문제고, 그렇다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금 50대에 계신 부모님들 입장에서 뭐 저는 가끔씩 그 이야기 하거든요. 자식들한테 나는 노후를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프리젠테이션 한번 해주자. 생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건데 나는 이런 식으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어. 너네들은 어떻게 할 생각하니?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비슷한 상담을 한번 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강의를 한번 듣고 꼭 한번 보자 그래서 갔더니 본인하고 배우자분하고 아드님이 같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드님이 있고 자기 노후를 어떻게 준비를 하고 생활비랑 이런 거 쭉 이야기하고 자녀하고 서로 막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그 자녀도 부모님 걱정을 해드리고 부모 입장에서도 내가 생활비 어떻게 쓰는데 국민연금 어떻고 너 퇴직금 어떻고 뭐 주택연금 어떻게 할 거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 상품은 어떻게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월 소득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 하고 궁금한 거 저한테 물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상담을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문화가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럼 자식들 입장에서도 아 부모님이 저렇게 노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걱정이 좀 덜 될 수도 있고 또 부모님 부족한 면이 있으면 자녀 입장에서 좀 도와드리는 거는 도와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자식의 큰 걱정을 하나 덜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50대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식하고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70, 80 정도 되신 어르신들 중에 한 70, 외국에는 40, 70 법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70이 되기 전에 40대 아들한테, 자녀들한테 해줘야 될 게 내가 남아있는 자산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해주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금기시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재산이 뭐 있는지 잘 몰라서 되게 고민하시고 뭐 가족들 간에 그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하고 있으니까 분배의 문제들도 생기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형제간에 잘 보지도 않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생기는 것들은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좀 터놓고 이야기할 시간들이 많지 않고 부모님의 의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문화를 바꿔보는 것들도 자산을 물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의지가 어떻다라는 것들을 좀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들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50대에는 자녀한테 자기의 은퇴 계획에 대해서 잘 프리젠테이션을 해주면 자녀들하고도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70대 정도 됐을 때는 내 나중에 남은 재산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의지에 대한 표명들도 좀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저희 연구소나 뭐 저희 유튜브가 하는 것들은 성공적인 투자를 통해서 평안한 노후를 가져갈 수 있게끔 저희 뭐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됐든 아니면 저희 미래세 고객분들이 됐든 그걸 할 수 있게끔 컨텐츠를 통해서 자꾸 안내하고 알려주고 하는 게 저희의 제가 녹봉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직장인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월급 없는 삶이거든요. 퇴직하면 퇴직이 두려운 게 아니고 퇴직은 일도 안 해도 되니까 좋은 이벤트일 수도 있는데 그게 따라 붙는 게 월급이 같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연금이라는 거는 그 사라진 월급을 대신하는 그 자리인데 죽을 때까지 월급 봉투를 누군가 계속 매달 갖다 준다 그러면 퇴직이 그렇게 두렵지는 않을 거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대신 갖다 주냐? 스스로 준비하는 방법밖에는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계획할 건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근데 한 달에 3, 400, 4, 500 뭐 요즘 물어보면 그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노후생활비에 대해서.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생활비 규모가 있을 건데 그 규모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라는 걸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가 받는 공적연금은 얼마나 되는지, 퇴직금은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얼마나 되는지, 뭐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개인적으로 준비한 연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들을 다 한번 나열을 해보고 어떻게 배열을 해가지고 나의 은퇴 후 월급을 만들어낼 거냐, 그거를 잘 시뮬레이션 해보고 설계해보고 부족한 게 얼마인지 알면 지금부터 남아있는 기간 동안 그 부족한 거를 어떻게 메워갈 건지에 대한 계획도 한번 세워보고, 투자라는 거는 수익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은퇴 설계라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소득을 평탄화하는 거예요. 그냥 또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이런 건데, 그걸 평평하게 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평평하게 그 소득 쓰고 가게끔 만드는 게 전략적으로 가능한지 그 체크해보고 구성하고, 그걸 하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 때까지 매달 한 3, 400만 원이 꾸준히 나온다. 나쁘지 않지 않아요? 근데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이제 조금 공부하셔야죠. 뭐 부모님이 많이 재산을 상속해 주거나 배우자분이 훨씬 잘 벌거나 뭐 그렇게 자식이 잘해 주거나, 이건 다 외부적인 요인이죠. 그거는 잘 되면 참 좋은 거고, 그거 말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디까지인지를 좀 한번 하고, 그걸 준비해 나가는 게 직장 생활 하면서 직장인들이 좀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옛날, 뭐 물론 이제 하차 상담에서 오랜 시간 할 수 있는 구조는 어느 금융회사나 쉽지는 않으실 거고, 그 다음에 근데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다양하게 컨텐츠들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금융회사 같은 데서 세미나 형태로 이런 걸 하기도 하고, 유튜브 같은 거를 좀 찾아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저희 뭐 투자연금TV 같은 저희 회사 유튜브 같은 데 들어와서 궁금한 내용들 체크해서 보시고, 좀 부족한 부분들만 조금 찾아보시고, 주거래 금융회사를 두고 있으면 뭐 거기 가서 한번 상담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어떤 회사를, 그런 걸 잘 해주는 회사가 어딘지 잘 맞춰서 내 노후 자금들을 잘 관리하고, 그래도 옛날보다 좋아지지 않았나요? 콘텐츠 혁명이 일어나서 지금도 유튜브 보시지만 자기 거 정보가 노력을 어느 정도 노력만 하면 기본적인 정보들은 다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그걸 제대로 골라내려면 안목은 좀 길러야 되겠는데, 그거는 스스로 조금 더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서 체크하시고, 또 옛날보다 좋아진 것 같아요. 저도 직장 생활하고 다 해보지만 힘들죠. 그거 뭐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자녀 학자금 대고 뭐 대출 갚고 생활비 쓰고 나면 여유 빠듯한데 뭐 노후 준비까지 어떻게 하냐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노후 준비도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소홀히 해서 안 될 부분 중에 하나인 거고요.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 일찍 죽으면 어떡하라, 괜히 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 하는데, 반대로 오래 살면 어떡할 건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수명이라는 거는 알 수 없잖아요. 그 리스크라는 거는, 그러니까 투자에서 리스크는 내가 예상한 수익률 말고 다른 수익률이 나는 걸 보통 우리가 변동성성 리스크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면 오래 사는 리스크, 장수 리스크는 뭘 거냐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오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생각은 이렇게 하고 이 정도까지 계획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살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대비가 돼 있나? 반대로 생각한 것보다 일찍 사망하는 경우에 내 가족들은 대비가 돼 있나?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라는 거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한데 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노후 준비도
들어가야 있고 균형 감각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퇴직을 막 하고 하는데, 베이비붐 세대들은 우리나라 3층 연금 제도가 세팅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사회생활 하신 분이거든요. 88년도에 국민연금 생기고, 아까 94년도에 구개인연금, 2001년도에 신개인연금, 그 다음에 퇴직연금 2005년에 생기고, 주택연금 2007년에 생기고 해서,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툴이 좀 많이 생겨 있는 상황이고, 5층, 4층보다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툴 같은 것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퇴직하시는 분들은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하셨으면 국민연금 가지고 계실 거고, 퇴직금 뭐 중간중간 뭐 해서 쓰신 분도 있으시지만 그래도 쌓여있는 것들이 꽤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연금 드는 거니까 선택의 여부죠. 주택, 집 하나 가지고 있으면 예전에 집을 자식한테 물려준다고 생각했지만, 뭐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것도 방법이지만 내가 쓸 만큼 쓰고 남는 거 물려주면 되잖아요. 그 제도가 이제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무기죠. 무기들을 언제, 어떤 시점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리고 그 각각의 무기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 그 장단점을 정확하게 잘 알고 적재적소에다가 써서 필요한 소득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일종의 전략을 수립하는 거라서, 그런 거에 조금 더 관심 가지시고 공부 좀 하시고 준비하시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보단 국민연금도 있고 퇴직금이라는 것도 있고, 집도 조금 준비 작지만 있고 그러신 분이면 이걸 어떻게 잘 조합하고 추가로 부족한 걸 어떻게 준비할 건지에 대한 계획 세우는 거거든요.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다. 단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거를 어떻게 유동화시켜서 현금 흐름화 시키느냐라는 것들에 어려움은 조금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인구나 가구가 계속 줄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 가치가 지금의 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때에 대한 대비들도 있어야 되고, 인구 구조나 뭐 인구 감소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국내가 저성장 국면에 있을 때 내 자산을 어디다 두고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도 해봐야죠. 성장성이 있거나 하는 대로 투자 대상 지역들로 좀 옮기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충분히 할 수 있죠. 예전에는 국내에만 해야 됐지만 지금은 자기가 원하면 어느 지역이든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공부들은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제 입장에서 보면 내일이거든요. 사람들은 어제 하지 않은 일 후회하고 내일 할 일 걱정하면서 오늘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일을 바꾸고 싶으시면, 좀 더 나은 내일을 만들고 싶으시면 오늘 뭔가 액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행동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들이라서, 그거 조금 행동하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